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어제가 귀하들에게 국민의힘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갈래 길 위에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 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내란 공범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입니다. 경제적 파산 정당과 헌법적 파산 정당, 국민의힘의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이 두 가지 길이 운 좋게 늦어지더라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파산 정당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옹호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모였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결집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내란 선동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들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다음으로 헌법 8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대선 개입 판결을 내리면서 헌법 84조의 해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물론 환멸을 느낍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라는 이 부분 망언을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국민의힘 경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차리십시오.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귀하들에게 부분을 하루빨리 국민의힘으로서 합니다. 마지막 시정 조희대 대법원은 첫째,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갈래 길 위에 고등법원장의 두 갈래 길 위에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 정당의 길을 걷느냐, 침묵하고 아니면 내란 공범 정당으로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의 길을 가느냐입니다. 떨어뜨리고 경제적 파산 정당과 헌법적 파산 정당, 지금이라도 당장 둘 중 하나입니다. 84조의 정확한 해석을 발표하십시오. 이 두 가지 길이 운 좋게 84조에 명시된 형사상 국민으로부터 기소부터 정치적 모든 파산 정당의 길을 차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수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지방선거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옹호한 국민의힘을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힘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모였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결집했던 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내란 선동 시위에 국회 본관 로텐도홀은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켜낸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계엄군에 맞선 그 결기로 내란은 진압되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을 되살릴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 정부는 결국 로텐도홀에서 시작된 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로텐도홀이 다시 한번 암울한 그림자로 뒤덮었습니다.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어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거덜낸 나라 경제를 수습하기 위한 1년치 나라 살림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첫째, 최근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짜 힘이 될 내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발표하십시오. 대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통령께 폭언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침묵이 내란의 밤에는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던 그 로텐도를 장악하고 말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란한 아우성은 그들만의 절대 권력 앞에서만큼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오랜 운명 공동체였던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사살하겠다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포퓰리즘 예산이다, 빚폭탄으로 돌아온다 주장하지만 정작 윤석열이 김건희를 위한 ODA 잔치판을 벌이고 급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대왕궐의 도박판을 벌일 때 입도 뻥끗하지 못. 끝까지 간다 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회 본관 로텐도홀은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켜낸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계엄군에 맞선 그 결기로 내란은 진압되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을 되살릴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로텐도홀에서 시작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 로텐도홀이 다시 한번 암울한 그림자로 뒤덮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거덜낸 나라 경제를 수습하기 위한 1년치 나라 살림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짜 힘이 될 내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통령께 폭언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란의 밤에는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던 그 로텐도를 장악하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요란한 아우성은 그들만의 절대 권력 앞에서만큼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오랜 운명 공동체였던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사살하겠다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포퓰리즘 예산이다, 빚폭탄으로 돌아온다 주장하지만 정작 윤석열이 김건희를 위한 ODA 잔치판을 벌이고 급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대왕궐의 도박판을 벌일 때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치적에 급급하여 웨스팅하우스와 종신노예 계약을 체결할 때 진실을 가리고 대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망국적 난동에는 납작 엎드렸던 집단이 정부와 여당에는 목소리를 높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국민을 볼모로 잡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내란정당 창당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이 전쟁을 벌이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모든 진보개혁 정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란의 잔재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쟁보다 더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집단 광기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해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란정당 제로를 향한 길에서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재난 특별위원 16차 공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멸을 느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어제가 귀하들에게 국민의힘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갈래 길 위에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 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내란 공범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입니다. 경제적 파산 정당과 헌법적 파산 정당, 국민의힘의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이 두 가지 길이 운 좋게 늦어지더라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파산 정당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옹호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모였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결집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내란 선동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들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다음으로 헌법 8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대선 개입 판결을 내리면서 헌법 84조의 해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관련 사건의 재판부들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첫째,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십시오. 국정안정이라는 중대성이 달려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 침묵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사법부의 저희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 84조의 정확한 해석을 발표하십시오. 헌법 84조에 명시된 형사상 소추는 기소부터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의견입니다. 침묵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다 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회 본관 로텐도홀은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켜낸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계엄군에 맞선 그 결기로 내란은 진압되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을 되살릴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로텐도홀에서 시작된 셈이기도 합니다.